KF-21 가오리 X2 2차 실물 공개. 미국 기업 한국 언제 또 개발했어? KF-21 스텔스 결합 무인기 예정.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국방 무인체계 현재와 미래, 육해공 무인체계 발전 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KIA는 현재 미래전 대응을 위해 연구 중인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개발 방안을 발표했다. 군이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아니지만 국산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사인 KIA가 조망하는 미래 유무인 복합체계를 엿볼 수 있었다는 평가다. KIA는 넬스 로드맵에 따라 다목적 무인기 및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 유인 전투기와 함께 전장에서 운용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세미나 발표에 따르면 KIA는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더 진화시켜 미래전에 어울리는 유무인 복합체계 공중전투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공개안을 보면 KIA는 넬스 계획안에 따라 우선 KF-21에 유무인 복합 데이터 링크를 적용하고 다목적 무인기와 함께 운용, 넥스-1 계획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업체가 계획 중인 다목적 무인기는 전장 3.1m, 폭 2.2m, 150kg 중량의 최대 속도 마 0.6의 성능을 가진 소형 제트 무인기로 내년께 초도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넥스-1 다음 단계인 넥스-2에서는 F와 함께 무인 전투기와 위성이 함께 연결돼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폭 등 소모성으로 사용되는 F와 달리 UAV는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아비보다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다. 미국이 6세대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할 무인 편대기, 로열 윙맨과 비슷한 개념이란 평가다. 설계안을 보면 전장 12.2m, 폭 9.6m의 마 0.9의 속도로 날 수 있도록 했다. 무기와 연료를 모두 넣은 UAV의 중량은 9,730kg에 달한다. 조 실장은 무인 전투기가 다목적 무인기에 뒤이어 따라가는 개념기라며 무인 전투기는 작전 후 반드시 살아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고사양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X-3단계에선 KF-21의 성능 개량 버전인 KF-21X를 적극 활용한다. KF-21EX의 주요 보관을 보면 내부 무장창을 비롯해 전투기 센서 레이더, 장비가 내장형으로 들어가 스텔스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앞서 KIA가 5세대 전투기 블록 3불로 계획 중이라고 했던 스텔스 기능의 KF-21과 비슷한 개념이다. 전파 흡수 물질과 전파 흡수 구조를 사용해 5세대급 최저 피탐지 스텔스 기능도 갖춘다. KIA는 인공지능 컴퓨터, 고속 광역 데이터 링크뿐 아니라 레이저 무기, 국내 생산 엔진 등도 갖춰 미래 전장 우세를 위한 최적의 전투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로드맵에 따라 KIA는 AI 파일럿 기술을 적용한 실제 기체를 만들어 실증 비행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다목적 무인기의 축소형 기체를 통해 기본 항법 및 장애물 회피 등 성능을 시험하고 있다. 내년 다목적 무인기의 실기체로 실증을 하고 2027년께 실제 유인 전투기 및 무인기에 AI 파일럿 기술을 적용해 시험할 계획이란 게 KIA 측 구상이다. 로드맵에 따른 넥스 계획이 모두 실현되면 미래 공중전에서 비교적 값싼 다목적 무인기가 자폭 및 전자전으로 적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이후 무인 전투기가 남은 방공망을 공대지 무기 등으로 공격하고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 전투기가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넥스 프로젝트가 현재로선 장기 계획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가장 빠른 계획인 넥스-1도 실제 상용화 목표 시점이 2030년께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KI가 2030년대 말까지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무인 전투기를 모두 완성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불확실하다며 국방과학연구원 등과 계획을 더 조율해야 최종 보관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KI는 장기적으로 유무인 복합체계를 뛰어넘어 무무인 복합체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 실장은 미래전에서 무인기가 또 다른 무인기를 싣고 연계해 작전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 레이저 사업 인수 안티드론 본격화. 한화시스템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이저 사업을 인수한다. 약 110억 원을 투자해 한화에어로의 레이저 계약 및 인프라를 가져올 예정이다. 한화에어로는 비주력 사업 매각, 한화시스템은 대드론 체계 개발, 통신, 무인기 체계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 양수도를 결정했다. 2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이저 관련 사업 부문은 모두 한화시스템으로 이관된다. 한화에어로가 앞서 체결한 사업 계약을 비롯해 인력, 자산, 특허 등 사업 전반을 다루는 주체가 변경된다. 이번 결정은 그룹 레이저 사업 통합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모두 유도무기항법장치통신 부문에서 레이저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사용 분야만 보면 한화시스템의 범위가 넓다. 각사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는 레이저 사업센터에서 화포탄약 유도무기 항법 레이저 등 4개 부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주력 분야가 아닌 만큼 인력이나 매출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화시스템은 전자광학연구소와 항공개발센터 2곳에서 기술 개발 및 적용을 담당하고 있다. 주력 상품군이 정보통신, 위성체계, 탐지 대응체계 부품 및 시스템인 만큼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필요로 한다. 레이저가 응용될 주요 사업군은 터렛형 유월 탐지 대응체계 후 무인기 탑재 장비, 무인기 체계, UM체계, 항공기 성능 개량 부품 등이다. 연구 역량 통합으로 한화시스템은 항공기 생존 장비, 불법 드론 대응체계, 광학 추적 장비 등 3개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 3개 분야 모두 레이저 및 전자광학 분야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역량 통합 후 기대되는 분야는 대공무기 체계 및 드론 방어 체계다. 특히 양산 및 배치가 진행 중인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청광의 양산 및 후속 제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광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무기체계 개발을 담당하고 한화시스템은 레이저 정밀 조준 추적 및 발사 통제 기술 개발을 맡았다. 한화시스템은 드론 대응 다계층 복합방호 체계를 개발 중이다. 불법 드론을 레이더로 탐지하고 재민금우령 킬러드론, 포획 고출력 레이저 장치 요격 등의 방식으로 제압하는 시스템이다. 드론 관련 시장은 향후 상당한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프레시던스 리서치는 2021년 약 14억 달러, 2조 116억 원, 수준인 드론 대응 관련 시장은 2030년 126억 달러, 18조 원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 달러 환율 1,436원 기준.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확보 중인 레이저 조준 추적 발사 통제 기술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체계 종합 역량과 광원 기술이 통합된다며 육해공 다양한 플랫폼의 레이저 무기체계 탑재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3. 8조 규모 궤드렉스. 사업자 선정 방식 초미 관심 3월 결정될 듯. 8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 최종 선정 방식이 오는 3월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주를 따내면 향후에도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만큼
한국 특수선 양강인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으로선 양보할 수 없는 대결인 셈이다. 2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르면 3월 중순쯤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추위를 열고 K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과 후속함 5척을 건조할 사업자를 심의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과 이달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군방첩사업부가 두 업체를 상대로 보안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2월 초까지 방산업체 지정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행정 절차를 거쳐 3월에 방추위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KDX 사업자 선정 타임라인이 나옴에 따라 과연 KDX 사업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DX 사업은 2030년까지 해군의 6,000톤급 차기의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현재 기본 설계를 담당한 현대중공업과 개념 설계를 맡은 하나오션이 상세 설계 및 선도함 수주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본래 결격 사유가 없으면 기본 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수의 계약을 통해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하나오션 측은 현대중공업이 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만큼 경쟁 입찰로 건조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현대중공업은 관례대로 수의 계약을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관건은 사업자 선정 방식이다. 사업자 선정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두 업체의 희비가 갈리는 셈이다. 2월 초 산업부가 두 곳 모두 방산업체로 지정하게 되면 3월 방위사업청이 수의 계약을 할지 경쟁 입찰을 통해 정할지 결정하게 된다. 양사는 올해 미국 해군 함정 보수 수리 정비 사업 진출 등 특수선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어 KDX 사업권이 절실한 상황이다. MBO 확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취임하면서 한미 간 협력 강화가 예상되는 데 따른 발맞춘 행보다. 하나오션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2건을 수주한 데다 미국 필리 조선소까지 인수해 북미 조선과 방산 시장에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며 이 분야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 함정 MRO 사업을 위해 울산조선소의 4번 도크를 비우는 작업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미국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메스라를 체결했다. 메스라는 미국 함정의 MRO를 위해 미국 정부가 민간 조선소와 맺는 협약이다.